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빌라 하죠. 붙이는 건 자유니까. 자유죠. 하지만 다가구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101호나 201호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요거는 독립적 거래 공간으로 쓰이지 않습니다. 이 한 채가 그냥 거래의 대상이지 한 칸 한 칸이 거래가 아니다. 아시겠죠? 그거는 왜 그러냐? 다가구와 이런 공동주택 다세대의 차이점은 뭐냐면 통상 뭐 벽의 두께, 그 다음에 한 사람의 생활권이냐, 다 개별 생활 독립적인 공간이 구획되어 있느냐. 예를 들면은 가스관 같은 경우가 동자적으로 되어 있느냐. 그죠? 어떤 데는 어떻습니까? 건물 같은 거, 이런 경우가 옛날에 뭐 여기는 지금 뭐 처절하게 난방도 안 되고 뭐 그런 데지만 되는 데는 어떻습니까? 메인에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전달하고 그러잖아요. 독립 공간이 아니고 벽은 져 있지만 이건 스티로폼이라서 쳐버리면 뚫려버리는 그런 데니까. 그죠? 이런 거다. 그래서 다가구 같은 경우는 옛날 같으면 수도세도 한 사람이 거들어 다녔습니다. 독자적 계량기가 없으니까. 각자 쓴 거 야 얼마냐 이런 식으로 거뒀잖아요. 근데 빌라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얘가 수도세를 내든지 말든지 나는 내 값만 내면 상관이 없게 사는 거잖아요. 독립적 생활 공간이 돼 있다. 그러니까 건축법에 대한 어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알 필요가 없지만 개념만 딱 알아놓으면 되겠죠. 예. 자, 5분만 더 하고 쉽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전입신고에는 고민해야 될 게 두 가지 정도 이렇게 크게 대별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단독 다가구처럼 한 사람 1인 소유고 1인 소유라니까 야 그럼 상속받아서 아들들이 셋이서 받았는데요. 그럼 3명 소유입니까? 3명 지분 소유죠. 그거는 지분 소유잖아요. 지분 소유. 그건 지분이죠. 1인 소유라는 뜻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다음에 다수가 살고 있지가 않죠. 그래서 주택이 100번지 그러면 다가구도 100번지 1001번지 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 관악구 봉천동 100번지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동사무소 가가지고 저 전입신고하러 왔는데요. 얘 주소 여기 전입신고 신청서 준죠. 그럼 거기에다가 전입할 곳 그러면 관악구 봉천동 100번지 끝. 그러면 이 100번지 주택에 여기에 10명이 살면 10명이 다 100번지라고 신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나왔죠? 이 건물이 경매에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단독주택이나 다가구를 이렇게 조사하러 딱 가가지고 세대원 띠로 왔는데요. 그러면 몇 번지입니까? 100번지입니다. 그럼 100번지 안에 10명이 쪼르륵 나오는 거예요. 1, 2, 3, 4, 6, 7 이런 식으로 해서 이름 언제 이런 식으로 전입신고 요렇게 나옵니다. 쪼로로로 요렇게. 그러니까 100번지. 그러면 100번지의 왼쪽에 사는 놈과 100번지 오른쪽에 사는 놈은 뭐라고 합니까? 100번지 맨 왼쪽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그냥 100번지 이렇게. 그렇게만 하면 어디 사는지는 몰라. 솔직히 어디 사는지 모르잖아요. 여기 1번에 있는 사람은 그 2층의 쪽방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100번지라고 적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보호가 됩니다. 정당한 전입신고의 효력을 부여한다. 아까 전입신고 효력은 뭐였습니까?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생긴다. 대항력. 그죠? 그러려면 100번지라고 하면 되죠. 그러면 여기 보면은 한아름 아파트예요. 보통 보면 뭐 1128번지 무슨 동 1128번지 한아름 아파트 뭐 101동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파트를 안 살아봐서 모르겠네. 702호 뭐 이렇게 맞습니까?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하여간 101동 702호 이렇게 돼. 몇 번지 아파트 101동 702호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도 주택하고 똑같이 저 전입신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1128번지요. 그래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아름 아파트가 이렇게 생겼죠. 몇 동이죠? 101동이니까 이런 동이 몇 개씩 있는데 이런 동이 이 번지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101동 뭐 702호를 여기엔 101동, 102동, 103동을 안 써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넓은 땅 어디에 이 사람이 사는지 알 수가 없잖아. 그죠?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702호가 경매에 진행이 돼서 여러분들이 702호를 딱 지정해가지고 세대원 열람을 하는데 여기까지만 전입신고를 한 사람은 이 702호 전입신고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세대원 열람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 사람은 여기서 진짜로 살아요. 분명히 살아요. 나는 돈 주고 5천만 원 주고 전세를 살긴 사는데 자기가 여기까지만 신고를 해놓으면 알 수가 없다. 이 702호에 나타나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없네? 깔끔하네? 권리분석 깔끔하네? 그러고 들어간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딱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이제 낙찰자가 딱 만나러 갔더니 저 계속 여기서 살았는데 몇 년 전부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시비가 붙는 거죠. 당신은 세대원 열람 뛰어보니까 없던데 무슨 소리예요? 아니 나 여기서 살았다고. 이렇게 하면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각자가 소유의 그 대상이 되고 구별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사는 지역을 명확하게 적시해야 한다. 이게 올바른 전입신고입니다. 그죠? 네. 중요한 겁니다. 이런 거. 근데 뭐 말이 중요하지. 요즘에 웬만하면 다 해요. 옛날 사람들이 헷갈렸어요. 옛날 사람들. 요즘에는 이제 그 경매도 많이 알고 법적인 지식도 많이 하니까 안 헷갈립니다. 사람들이. 자, 그 정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한테 상담할 때도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번지하고 호수까지 명확하게 적으세요. 주택하고 다가구는 호수 필요 없고 번지만 적으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판례죠, 이거는 다. 건축물 대장에는 가동, 나동인데 건축물 대장에는 표시는 이런 표기가 안 됐고 거기 가보면 건물 받겠다가 1동, 2동 이렇게 써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를 들으러 갔는데 계약을 뭐라고 합니까? 무슨 빌라, 여기 빌라가 1동, 2동 있는 경우 있거든요. 무슨 빌라, 1동, 여기 써진 대로 1동 101호 이렇게 신고했더니 1동 101호는 없다 이거죠. 그런데 실제로 경매 나올 때는 등기부상에 있는 대로 나오겠죠. 가동 101호로 경매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서류를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가동 101호 띠로 왔는데요. 이렇게 하러 가니까 가동 101호에는 이 사람이 안 나온다 이거죠. 1동 101호로 신고한 사람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똑같이 뭐라고 합니까? 안전한 권리분석이네 하고 들어갔던 케이스죠. 그래서 배당에서 그 임차인이 보호가 안 됐었는데 판결에서는 누가 봐도 나나 1, 2나 똑같은 거 아니냐. 그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세입자가 보호가 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여러분들이 그러면 응찰을 어떻게 합니까? 제가 띄었는데요. 어차피 이런 건 원래 집행관이 알아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나중에 1동으로 신고했는지 가동으로 신고했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단독이나 어떤 경우는 가면 전부 다 만나봅니다. 이렇게 공동주택도 웬만하면 그 사건이 붙으면 판사 입장에서는 임차인 손을 들어주기 때문에 웬만하면 들어줍니다. 지금도 보셨겠지만은 법률 조항이 몇 개 되지도 않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법원의 해석이 위주로 판단 대상이 됩니다.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런데 법원에서는 어떻게 한다? 이 법의 취지가 아까 처음부터 탄생 취지가 없는 사람 보호의 목적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매모호할 때는 누구 편? 임차인 편을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조심해야 되겠죠? 조심. 그러니까 1동이냐 2동이냐 가동이냐 다동이냐. 그러니까 등기부를 딱 봤는데 가나동인데 거기 갔더니 1, 2동이야. 그러니까 외관을 딱 보니까. 그러면 혹시라도 이렇게 하면서 세대원 뛸 때 혹시 뭐 다른 식으로 1동, 2동으로 된 건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근데 요즘에는 그럴 일이 별로 없어요. 하도 사람들이 이제 요즘에 많이 똑똑해진 편이거든요. 옛날에는 좀 그렇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또 올바른 전입신고할 때 이제 등장하는 문제가 그거죠. 요즘에는 그런 것도 없어.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가끔 보면은 저희 집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볼게요. 옛날에 지금 방배동에 저희 부모님 사는 집이 등기상이 501호입니다. 건축물 대장상 501호예요. 건축물 대장상. 건축물 대장과 등기부상에는 다 501호로 되어 있습니다. 501호.
그런데 문패는, 문짝에는 뭐라고 써져 있죠? 401호. 1층, 2층, 3층, 4층. 빌라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이제 불법으로 지은 복층 건물이 있습니다. 불법으로 지들이 지어놨어. 그래서 요 2개 층이 이제 저희 집 건데, 그러면 분명히 1, 2, 3, 4층이니까 401호가 맞잖아요. 그럼 짱깨 시킬 때는 401호라고 그러지. 그런데 등기부상에는 501호로 돼 있다니까요. 희한하게도. 이상하다 이거죠. 왜 그러냐면 요 밑에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이 1층보다 조금 낮아요. 약간 내려가서 들어가. 그러니까 1층이 약간 2층처럼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1층이 있는 거죠.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거 아시죠? 그런 집.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자기들 또 분리를 어떻게 했나 봐. 보니까 요 안에 주차장도 있고 창고도 주잖아요. 호수마다 창고를 이제 크게 이렇게 주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또 이제 여기를 1층 보고 여기 2층 봤나? 그러니까 5층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에 세를 들어온 사람 입장에서는 이왕이면 중개업자를 통했으면 등기부상의 주소인 501호로 전입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문패상 401호로 전입을 한 거죠. 등기부상은 501호면. 그런데 501호가 경매를 당하면 여러분들은 동사무소 가서 401호 열람합니까? 501호 열람합니까? 501호 열람하잖아. 등기부상에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 경매 잡지를 딱 보면은 인터넷에 있는 거 딱 보면 501호가 경매가 지금 진행 중인 거니까 그걸 딱 출력해서 가져가기 때문에 501호에 대한 세대원을 띄워봅니다. 그러면 401호에 전입했던 세입자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깔끔한 집이네? 그거 따죠. 그 다음에 이제 명도할 때 이 아저씨를 이제 처음 만나게 되죠. 난 계속 여기서 살았는데 뭔 소리야? 여기 501호에 전입 신고 없던데요, 아저씨. 뭐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 거기서 알면 이상한 거죠. 외려 뭔가 보여주고 그럼 동사무소에 전화해보고 그것 때문에 지연되는 명도 기간은 5일에서 10일은 무조건 될 겁니다. 아저씨 확인해봐요. 아저씨 보니까 없던데 401호로 했나? 요렇게 말해주는 낙찰자도 없습니다. 그냥 무슨 소리냐고 여기 없지 않느냐고 요렇게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되죠. 그래서 진위를 밝히게 되는데 그럼 배당할 때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선순위여도 법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된다? 아니 501호 세대원 열람이 너 없었잖니. 저는 여기서 살았고요. 진짜 문패 앞에 401호였다니까요. 그건 네 사정이고 그건 네 사정이고 왜? 아니 은행 대출해준 놈 뭐한 놈 거기에 제대로 올바로 전입신고한 놈 다 이해관계인들이 눈을 벌겋게 뜨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줄을 영화관에서 줄 다 서 있는데 새치기 하면 죽이려고 그러죠? 가만 안 놔두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아니 자기들이 다 이권자들이 눈에 불을 켜고 서 있는데 이런 사정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와서 새치기를 하려고 그러면 가만 안 놔둔다 이거죠. 그러니까 법원 입장에서는 야 애석하지만 501호로 신고해야지 올바른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전입신고를 네 맘대로 한 거를 어떻게 보호를 해주겠니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보증금을 몽땅 날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세입자로서 누구한테 서름 안 받고 살려면 전입신고라도 똑바로 해라. 아시겠죠? 전입신고를 어떻게 똑바로 하면 됩니까? 간단합니다. 계약할 때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에 있는 주소로 하면 됩니다. 문패로 하지 말고 뭘로 해라? 법적인 서류로 하는 겁니다. 법적인 서류. 왜 그렇습니까? 아까도 말했잖아.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원래 약한 채권을 물건과 대비해서 보호를 더해주려고 만들어진 법이다 보니까 엄격한 조건을 까다롭게 요구한다. 그 까다로운 조건이라고 해봐야 그게 뭐가 어렵냐. 대체적으로 전세를 사는 사람과 월세를 사는 사람이 집 소유자보다 학력 같은 게 떨어집니다. 대체적으로 경제적 약자들일수록 일단 가방끈이 짧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통상 그렇기 때문에 먹고 살기 바쁜 입장에서는 법을 공부한다? 법을 모릅니다. 통상 법을 모릅니다. 경제적 약자는 통상 법을 몰라요.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그렇지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내가 어떻게 했니? 전입신고 해라 했잖아.
너 전입신고 하기 어려워? 법무사 썼어? 아니요. 너 신분증 하나 들고 가서 그냥 신고만 하면 됐잖아. 그것도 이틀 걸려? 아니요. 10분도 안 걸립니다. 그런 간단한 절차를 알려줬잖아. 그거에다가 굉장히 큰 어떤 법률적 의미를 준 거죠. 그랬으면은 좀 제대로 좀 하지. 야, 등기부등본 건축물 대장에 있는 그대로 적는 게 그렇게 힘들어?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국가 입장에서는. 돈을 몇 천만 원을 지키려는 입장에서 그까짓 게 힘드냐? 그러면 어쩌란 말이냐 이게. 완전히 있는 놈들 들어서 니 다 줄까? 그러면 사회적 형평에 안 맞습니다 또. 그리고 그런 나라도 없어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통틀어도. 법이라는 건 그렇게 적용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게 뭡니까? 법에 의해서 자는 사람은 보호받지 못한다. 또는 법의 무지는 용서받지 못한다. 들어보셨죠? 법은 법대로 있으니까 몰라서 내가 그랬는데요. 극적 안 된다 이거예요. 그냥 정해진 올바른 전입신고, 정확한 적합한 걸 요구한다. 그렇다고 해서 뭐 굉장히 힘든 것도 아니고 등기부 있는 그대로 적어라. 쉬운 일이지 않느냐 요 말이죠. 어차피 임대차 계약을 하면 한 번에 들어가면 2년을 살기 때문에 한 번 조심하는데 10분 5분도 안 걸리잖아요. 뭐 이런 사건이 뭐 한 달에 한 번씩 벌어지는 것도 아니고 많아봐야 1년에 한 번 딱 벌어지는데 그걸 하나 똑바로 못 지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따지는. 그래서 몇 천만 원을 날리기도 하더라. 그래서 엄격한 올바른 전입신고의 요건을 필요로 한다. 아시겠죠? 그거에 관련된 판례는 한 5분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네.